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임진왜란 때 사실은 영의정을 지낸 서해 유성룡, 우리 징비록으로도 유명하고요. 안동에 가시면 하회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충효당이라든지 옥연정사 많이들 가보시는데요. 다들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많이 둘러보시는데 실제 서해 유승룡 선생이 남기신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기동량으로 많이 듣고 실제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게 파생되었는지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실제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여행을 가실 때 좀 더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이야기로만 많이 듣다가 실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사람이 그 임종을 앞두고 옛날 사람은 고종이라고 했는데 그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아니면 지하 땅으로 가기 전에 아니면 바다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말 감명 깊게 저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틈이 이렇게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로 한번 잠들기 전에 아니면 어떨 때 깨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살았을 때 사실은 공부에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나 출세, 이런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물질 아니면 명예, 권위, 권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학파가 있는 반면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자기의 그런 정신이나 몸에 살찌우는 그런 겸양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자기를 살찌우는 겸양 공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현대에는 거의 다가 어떤 실용적인 그런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권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공부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판단 여러분이 해야 되고요. 저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물건도 한 번씩 이렇게 팔고 있지만 경제적으로요. 사실은 안 팔고 살 수 있는 사회면 아주 이제 더 좋은 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래도 한 번씩 이거 읽어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로만 여러분이 전해 듣고 아니면 TV로만 봤던 것을 실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좀 더 나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들어보기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보니까 지금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도 다 볼 시간이고요. 그런 한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이 이게 우리가 영정인 사진이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만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그때 처음 기록해 놨던 거하고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지금은 만 나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보시면 29일 날그 혼오제의 시를 써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만 가지로 보양하는 것은 다 허이고 조심하는 것만이 중요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좀 조심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라는 식구를 써서 자녀들에게 보이면서 말을 하였답니다. 이것이 곧 노제의 명언이니
나이든 어떤 재상의 명언이니 너희들은 평생도록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자제들에게 만가지로 보유한 것은 다 허이고 조심하는 것, 이게 중요한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2월에 들어서 초당으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평생도록 일을 행한 적은 모두 예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비록 기거하는 미세한 일에도 반드시 근신했고요. 병이 위독해지자 거처하는 방이 번거롭고 시끄럽다 하여 이제 초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주 작은 방이죠. 그로부터 아녀자들을 모두 물리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고요. 시중드는 여자종이라도 감히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서예 선생의 형의 아들 심에게 명하여 수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또 망하기를 뭐랬냐면 옛사람은 평상시에 평상에서 자고 눕고 하다가 그가 죽으면 이것으로 염을 하였는데 지금 사람은 반드시 문짝을 떼어서 염을 하니 이는 옳지 못하다 라고 명하고 작은 평상을 만들어서 상용에 대비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작은 평상을 사용했다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그래서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11월에는 손님 앞에 고하였는데요. 친구들이 서로 잇따라 찾아와서 위문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글을 써서 다음과 같이 고하였답니다. 생이 병세가 오래 낫지 않고 날로 더욱 악화되니 가끔 어진 비누들이 서로 잇따라 와서 문병한다고 합니다. 죽고 사는 사이의 정의로는 마땅히 일일이 맞아보고 연결해야 하겠지만 이제 힘이 기력이 미치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똑똑한 그런 재현께 쓰는 현자들은 성의를 밝게 양해하시어 말로 고해야 할 것이 있으면 꺼리지 말고 고유해 주시고 만일 직접 대면하고자 하는 있더라도 자제를 통해서 서로 고해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겸손의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여기 12일 시한수를 지어 자제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채시 중에도 하나인데요. 저 읽어보시면 숲속에 새 한 마리 쉬지 않고 우는데, 그래서 한번 볼까요? 문 밖에는 나무 베는 소리가 정정하구나. 숲속에 새 한 마리 쉬지 않고 우는데 문 밖에는 나무 베는 소리가 아주 정정하게 들린답니다. 한 기운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도 우연이기에 어떤 한 기운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 새소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울고 문 밖에 나무 베는 소리 아주 정정한데 이런 기운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도 어째 보면 우연이기에 평생 부끄러운 일 많은 것이 한스럽다고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권하노니 자손들아 꼭 삼가하라 그러면서 중요밖의 사업은 따로 없도다 해서 이 중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은 뭐 나라를 뭐 상호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마음을 가운데로 두어서 평생 이렇게 자식으로서의 그런 부모를 섬기는 어떤 효를 다하는 살아보니까 그런 것에 잊지 않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중요 이거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해서 이게 중요밖에 따로 없다 하셔서 이게 이름이 중요당이지 않습니까? 하의 마을에 가면 그래서 이 말을 자제들에게 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숲속에 새 한 마리 쉬지 않고 오는데 문 밖에는 나무 베는 소리 정정하노라. 한 기운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도 우연이기에 평생 부끄러운 일 많은 것이 한스러울 뿐 권하노니 자손들아 꼭 삼가하라. 중요밖에 사업은 따로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민현 교지로 부름이 있었으나 몸이 아파서 나아가지 못하였답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는 내일을 보내어 병을 간호했는데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성종원의 나라에서 정교하기를 지방에 있으면서 병이 위중한데도 감사는 어찌 한마디도 아뢰지 아니었는가 라고 하면서 내이에게 약을 주어 구호하라고 하였답니다. 선생은 그 왕의 그 말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천언이 만극하다라고 하면서 왕에 대한 충절을 이야기했다네요. 그래서 내이가 도착하자마자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몸에 긋고 그것을 맞이하였다네요. 그리고 9일에는 유수를 초하였는데요. 고향에 물러나 거차면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을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조 39년에 겨울에는 임해군이 민간에 폐를 끼치는데도 신하들이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정원에 정교를 하였는데요. 선생이 그 말을 듣고 이 성교를 벽에 붙여두고 장엄하게 외면서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른바 크도다 임금의 말씀이여 한결같도다 임금의 마음이여 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였답니다. 항상 상소하여 무슨 일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답니다. 그래서 병이 위독해지자 의연히 말하기를 내가 대신이 되어가지고 어찌 말 한마디도 없이 죽을 수 있는가 하며 드디어 소를 초하였으나 미처 올리지 못하였답니다. 또 상이 내일을 보내어 간병하라는 명의자 약간 문구를 고쳐 전후로 2번 올린 차자가 있었답니다. 앞차자는 다음과 같았답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 유포를 남겨서 신자의 의리, 군신과 신자의 의리를 다 펼쳤는데 지금 신은 병이 들어 정신이 어둡고 아득해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다만 생각컨대 국가의 대단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남아있는 걱정이 아직 많으니 하루아침에 난리가 다시 일어나서 끝없이 욕심이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장래까지 무사하라고 보증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성명께서 깊이 생각하고 길이 헤아려 덕을 닦고 정사를 세워 근본을 확립하고 공평하게 듣고 아울러 관찰해 여러 신하들의 뜻을 다 이해하소서. 백성을 기르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군정을 밝게 닦고 군사를 다루는 일을 밝게 닦고 훌륭한 장수를 선택해서 일을 맡겨 성공을 책임지게 하소서. 그래서 오직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 고종이 닿을 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뒤에 차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래 신이 66세로 대명이 이미 다하였으니 이치로 봐서 목숨을 더 오래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별의 병원을 치료해 주시니 신은 감격하고 송구로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될 무렵에 애명을 다합니다. 해서 열가신 말은 차자와 같으니 말했듯이 더욱 간절했답니다. 하루는 아들 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네요. 죽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내가 어찌 죽음을 서러워하여 마음이 동요되는 사람이나 오직 나라를 향한 일념만이 죽을 때까지 잊기 어려울 뿐이다. 이번에 조카 의료인의 조정에서 거조가 걱정될 만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벌써 3일이 지났으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형의 아들 의에게 명하여 유괴를 썼는데요. 다음과 같답니다.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해서 힘써 생각하고 힘써 행한다면 가세를 거의 보존할 수 있답니다.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면 가문의 대를 이어서 그게 보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세상에 공덕이 없었으니 죽으면 마땅히 검소하게 장사 지내라. 그래서 돌아가실 때
원래는 비석도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청해서 비명을 짓지 말고, 그래서 비명도 처음에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장도 스스로 만되어 보내준 것만 서도록 하라라고 해서 다른 걸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가업을 지키는 데는 스스로 채통이 있으니 문란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성효와 하목은 곧 가정, 우리가 가정을 지켜 나아가는 도리고, 상제는 오직 정성과 공경이 있으니 풍성하게 장사 지내는 것에 힘쓰지 마라. 그래서 절대 이렇게 이 상제를 지낼 때, 사람이 돌아가는 그때 제사를 지내 상제를 할 때 절대 풍성하게 하지 말고 검소하게 해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는 집안일을 처리하는 데 두어 가지 조목이 있는데요. 자제에게 명하여 남의 서적에 기록하여 돌려주었고요. 또 제명들이 청구했던 행장초를 모두 찾아 봉하여 한 축을 만들고 자녀에게 유실하지 말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병중에 지은 시를 가난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4월에는 빈객을 사절하였고요. 그 다음에 병이 위독해지면서 때때로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했는데요. 이에 이르러서는 오지 말라고 사절을 명하였기를 편안하고 조용하게 조하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5월 6일 진시에 정침하면서 잠을 들면서 이제 고종 임기를 생을 다하였는데요. 그 전날 밤에는 남을 부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말하기를 오늘은 정신이 환하여 병이 없던 때와 같다라고 말했고, 이 고종을 다하기, 임종을 다하기 전에는 정신이 환하여 병이 없는 때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홍범을 끝까지 외웠답니다. 그래서 이날 진시에 사람을 시켜 내일을 맞아 오게 했고요. 레이는 약을 다리느라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여러 번 명을 하여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했고요. 들어온 뒤에 손을 잡고 연결하여 말하였답니다. 멀리 와서 병을 간호해 주니 천은이 만극하다고요. 그대의 수고가 많았는데 며칠이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곧 명하여 담의 중간에다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거처를 옮겨 나가려고 하자 오시는 사람은 힘들게 움직이다가 괴로운 마음이 더할까 염려해서 굳이 가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고요. 이에 빨리 붙들어서 그곳으로 옮기자 북쪽으로 향하여 정지하고 편안하게 서거하였답니다. 그래서 스승이 일찍 말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도 제가 어찌 보면 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평생 세 가지 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군친, 군친의 은혜, 임금과 그 다음에 밑에 재상, 그 여러 가지 사람, 이 사람의 은혜를 보답할 것이 없는 것이 한 가지 한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위를 얻었는데 너무 외람되는데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요. 너무 일찍 물러나지 못한 게 두 번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망령되고도 도지어도 사람이 자기 겸양을 닦아야 될 도를 배울 듯이 있는데도요. 실제 이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세 가지 평생 살면서 한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12일 부얼미 전해지자 명하여 성지를 보내 조상하였는데 상이 진도하여 조회를 파하고 성정원에 임금이 정교하기를 대신이 죽으니 내가 매우 슬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성지로 가용금 가서 조문하게 하고요. 또 예간을 보내 치제했고요. 동궁도 역시 관리를 보내 조상과 치제를 왕이 하도록 명을 했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비변사 유소를 비변사에 내려서 명하기를 성정원에 정거하기를 풍원대운군
유차는 위에서부터 마땅히 체념해야 하니 비변사에 내려 또 언론하게 처리하도록 해놨답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다음과 같이 하였다죠. 유성룡은 평상시에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마지 않았는데 임종에 미쳐 올린 차자도 말의 뜻이 슬프고 간절하다. 그래서 차자 가운데 열가는 것은 모두 시무에 다급한 것이니 진주의 일을 논하는데 더욱 그가 죽을 때까지 국사를 잊지 않았던 성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본도의 감사 병사로 하여금 살피고 헤아려 계문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에 상교의 전구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답니다. 자, 그래서 7월 7일에 사실은 예전에는 이 상을 다하면 오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놔둬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오는 거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을 지내는 지금은 뭐 3일이지만 예전에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사실은 지금 보이시는 서쪽 수동리디산 자자고향 언덕에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장안의 사대부들은 선생의 부름을 듣고 모두 서울에 머무르는 집의 유호에 신의를 만들고 국화였고요. 시민들도 흰옷과 흰것으로 분주하게 찾아와 국화였고요. 각 정방에서 열을 지어 부의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라의 법제에 대한 대신의 조상에는 조회와 시장을 3일 동안 정지시켰고요. 이때 시민들은 3일 외에 하루를 더 정지하여 도로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이 이어진 정성을 잃은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과 같다라고 하였고요. 선생의 이웃 고을 사람들은 사자와 분간을 막론하고 더 슬퍼하고 서로 다투어 와서 조복하였고요. 향교나 서원에서도 서로 잇따라와서 지지하였답니다. 그리고 장사에 이르러서는 사대부와 유생에게 모인 자가 400여 명이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줄곳에 지나도록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예전에 큰 공을 세우고 우리가 일어났던 그런 성현들이 우리가 선생들이 어떻게 삶을 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